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테슬라 모델 Y의 주행 기록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까지 이제 소유하면서 얻었던 경험을 좀 업데이트 하려고 하고요. 물론 이것과 더불어 테슬라 소식도 전하려고 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오버럴리 테슬라 모델 Y는 진짜 one of a kind, 그리고 경쟁자가 없다. 그러니까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갖고 있으면서 문제가 또 발생하긴 했지만, 그쵸, 이렇게 항상 만족을 하려고 하면 항상 문제가 하나씩 터지긴 하는데요. 그래도 모델 Y를 전반적으로는 만족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저도 미국에 있으면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연기관 차들을 많이 보유했었죠. 100% 만족했던 차는 단 한 대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이 가고 좋았던 차들이 있지만 그중 제일 나은 차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차가 단점이 없다고는 얘기할 수 없거든요. 분명히 단점이 있었고 이런 점은 불편했다라고 했는데, 테슬라 모델 Y는 내연기관에서 겪지 않을 단점을 겪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퀄리티 같은 거를 겪고 있지만, 그 외에 다른 저에게 준 경험은 정말 이거는 기존의 차에서 얻을 수 없는 경험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런 것을 상쇄하고도 남아서 제가 이렇게 계속 좋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게 모델 Y만의 장점은 아니고요. 제가 이 테슬라 모델 3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테슬라 차량만 지금 두 대를 갖고 있는데, 이 I가 있으니까 왜 사람들이 이렇게 SUV를 원하는지. 글쎄요, 요즘 많이들 결혼은 안 한다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많은 짐을 싣기에는 정말 SUV가 딱인 것 같습니다. 다용도로 쓰기에는 약간 이게 모델 3에서는 이렇게 트렁크를 보시면 유모차가 이제 빡빡하게 들어가는 좀 깝깝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모델 Y에서는 그냥 넉넉히 들어가죠. 거기다 짐도 더 실을 수 있습니다. 확실히 공간적인 측면에서 너무 이득이 큽니다. 뒤에 카시트를 싣는 부분도 넉넉히 들어가고요. 확실히 이거 공간은 대형 세단에 준하는 너무너무 편합니다. 그러면서 주행 성능 또한 SUV 치고는 너무 빠릅니다. 저한테는 퍼포먼스까지는, 이건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이 정도 성능만 되더라도 차가 너무 빠르고 너무 빠릿빠릿하게, 핸들링도 SUV 치고는 과연 공도에서 지금 100까지 가속하는데 롱레인지로 5초 아래로 끄느니까요. 더군다나 내연기관 차들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 보여진 스펙은 그 차를 잘 이해하고 숙달된 자만이 그런 성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전기차들은, 특히 테슬라 차량들은 이게 차가 알아서 워낙 이 컨트롤이 빠르다 보니까 치고 나가는 것에 있어서 정말 거침이 없습니다. 이 모델 Y는 물론 모델 3에 비해서 반박자 느리지만 SUV 치고는 너무 저는 만족감과 그 충분한 공간, 성능 하나 빠지는 게 하나 없는 것 같습니다. 다 지금은, 그러니까 초기에 보여줬던 그런 단차라든지 고쳐지니까 마음이 한결 나아졌고요. 그리고 세차 냄새, 그것도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그리고 구독자님께서, 제가 사실은 공기청정기를 하나 사긴 했습니다. 근데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얘기하기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차 냄새가 너무 독해서 구독자님들의 좋은 의견을 받아서 열심히 차를 닦았습니다. 제가 닦고 그 발판도 실제로 물로 세척을 많이 했고요. 그런데도 좀 있는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다 없어지겠거니 이제 아마존에서 그냥 평이 좋은 공기청정기 하나를 사다 이제 꽂아놨는데, 공교롭게 요게 와서 이제 켜지고 며칠 뒤에 이게 타이밍이 맞아서 온 건지, 그동안 닦았던 게 이게 좋았던 건지, 세차 냄새도 이제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족도가 확 올라간 거죠. 이것 때문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과학적으로 이건 증명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서요. 그리 비싸지 않아서 그냥 나름 그냥 만족하고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워셔액이 나오질 않습니다. 차에서. 앞에 프렁크를 열고서는 와이퍼 블레이드가 작동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제 프렁크를 닫고 와이퍼 블레이드를 작동시켜 보면은 전혀 작동하지 않습니다. 차량에 보면 전혀 이제 워셔액이 떨어졌다는 경고등도 들어오지 않았었고요. 왜냐면 모델 3 땐 그게 떨어졌다는 로우 레벨이라는 게 경고등이 떠서 그걸 알았었는데,
모델 Y에서는 경고등도 없어서 혹시나 이게 다 떨어졌나 해서 제가 이제 넣어봤거든요. 더 넣어봤는데 넣고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모바일 서비스를 불렀고요. 굳이 이것 때문에 또 서비스 센터 가기가 좀 그렇기도 해서 이번에는 이제 모바일 서비스를 불렀고요. 여기 보시면 1500마일을 좀 넘게 뛰었죠. 거의 2500km를 뛰었습니다. 이제 모바일 서비스에서 이제 에스티메이션을 이렇게 주는데요. 지금 제가 그런 현상들을 센터에 설명을 했고요. 메시지로 전환하진 않았고요. 이제 앱을 통해서 거기 어떤 증상이냐 그래서 이제 텍스트로 이제 보냈더니 워셔액을 채웠는데도 작동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펌프가 고장난 것 같다면서 이제 펌프를 차지했는데 물론 이제 워런티로 커버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지난번에 그런 단차를 잡기 위해서 또 모바일 서비스를 불렀지 않습니까? 이번 모델 Y가 아니라 이제 모델 3였죠. 청구한 금액이 600불이어서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댓글을 남겨주신 분도 계셨는데 일단 이분들은 차를 지금 안 보고 오시는 거라서 일단 그냥 보수적으로 청구를 하는 거고요. 나중 최종본은 실제로 쓴 것만 이제 청구가 돼서 그때도 고무를 갈지 않고 그 얼라인먼트만 다 잡고 갔거든요. 고무에 이상이 없다 그래서 실제로 교체한 파트는 그때 뒷 문짝 그 하나 정도여서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워런티가 있으니까 공짜로 처리가 됐고요. 일단은 펌프가 문제가 의심이 있다 그래서 이제 펌프를 이렇게 차지를 해서 2주 뒤에 와서 이제 한번 보기로 예약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계속 업데이트를 해가겠습니다. 이 구독자님께서 또 이제 오토팍은 어떠냐, 이제 파킹을 이제 알아서 하죠. 이제 FSD가 있으니까요. 여전히 제가 이제 FSD를 써보고 전 영상에도 많이 업데이트를 했지만 뭐 레인 체인지라든지 그러니까 차선을 막 자기가 알아서 바꾼다든지 이런 기능들이 참 신기했고 고속도로를 이제 갈아타죠 스스로. 멀징하는 데서 조금 헤매지만 그러니까 차가 좀 많다든지 이러면은 헤매지만 좀 여유만 있으면 아주 여유롭게 탄다든지. 이 오토 파킹도 드디어 이제 몇 번 제가 따로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진 않고 있을 기회가 있으면 꼭 써보려고 했는데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시티를 어떻게 그냥 한번 드라이브 삼아 나가봐도 차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살다가 이런 일이 있은지 참 신기한데 뉴욕시티를 가는데 파킹을 요즘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원하는 음식점에 들어가서 그 앞에 대부분 그 앞이나 그 근처에 스트리트 파킹을 정말 손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비집고 세우지 않아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오토파킹 시스템을 별로 써볼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에 써봤습니다. 근데 의외로 굉장히 빨랐고요. 빨랐지만 여전히 사람보다는 조금 느린 것 같고 그 상황 판단력이라고 할까요? 지금까지 제가 몇 번 써보고 느낀 점은 앞뒤로 차가 있을 때 그 사이를 비집고 세우는 건 굉장히 잘하지만 정말 이 공간이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공간이 넓다든지 그냥 여유롭게 그냥 제가 굳이 고민 안 하고 가서 세울 수 있는 데를 한번 강제로 세워보려고 했지만 잘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의 보여준 모습들은 이렇게 앞뒤로 차가 있어서 그 공간이 딱 묘하게 이렇게 확보됐을 때 고기를 비집고 들어가는 건 기가 막히게 지금까지 제가 어떤 차들보다도 빠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역시도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으니까요. 이런 면들이 저렇게 퀄리티에 문제가 있지만 이런 면들 정말 테슬라의 OTA가 얼마나 무섭냐면요. 계속 제가 업데이트를 해드리지만 예를 들면 그 에어컨이라든지 좌석에 사람이 타고 있지 않으면 그쪽에 자동으로 바람이 나오지 않죠. 뿐만 아니라 지금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요. 모델 X나 X 같은 경우는 서스펜션 세팅도 계속 지금 최근입니다. 전에도 업데이트 했지만 이제 또 업데이트를 단행했고요. 굉장히 이런 미묘한 것까지 정말 이런 업데이트는 테슬라답지 않죠. 퀄리티는 그렇게 만들면서 이 서스펜션의 그런 미묘한 그런 것까지 다 이제 조절하는 업데이트랑 이번에 정전을 겪었지 않습니까, 제가? 근데 이제 만약 파월이 있으면은 거기서 정전됐을 때 자동으로 뭐 이제 전류를 뺀다든지 혹은 비상 전력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파월의 세팅에 따라서 필요한 만큼만 전류를 차로 충전한다든지 이런 업데이트.
이런 총체적인 관리를 해주는 자동차 브랜드는, 물론 테슬라가 이제는 자동차 브랜드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죠. 그렇지만 이런 총체적인 우리 삶에 있어서 모든 걸 매니징해주는 브랜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업데이트, 좀 놀랍고요. 또 업데이트된 게 차문이 열려 있는데, 창문이라든지 이런 게 그냥 잘못해서 열려 있는데 그게 이제 10분이 넘으면 알아서 운전자에게 노티피케이션을 주는 거죠. 알림을 설정해 준다든지. 이런 생활의 편의성 업데이트, 이게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되다 보니까 이런 면에 있어서 계속 이제 만족을 하는 거죠. 반면에 기존의 내연기관들은 이제 이번에 포르쉐 타이칸도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게 각 브랜드만의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터리를 관리하는 능력이 올라가는 거죠. 차를 계속 돌리다 보면. 포르쉐도 이건 예외가 아니고요. 이제 타이칸을 많이 좀 팔고 그 이제 관리하는 능력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번에 마력이 한 450마력. 그러니까 터보 S 버전 말고 미션 그 좀 아래 버전의 마력이 450마력으로 상승됐습니다. 근데 테슬라 같이 오버 디 에어 업데이트가 아닌 서비스 센터를 직접 방문해야지 그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 해주는 방식으로 지금 업데이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참 이 내연기관 차들은 갈 길이, 이 집에 있으면서 자기 차가 이렇게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되면 다른 브랜드를 쳐다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조만간 비주얼라이제이션, FSD가 아니더라도 이거는 기존 차들도 이런 기능은 있는데, 그러니까 차가 어떤 것들을 인식하는지 3D 모델링을 이렇게 차 안에서 이제 보여주는 기능인데, 조만간 테슬라 차량들을, 그러니까 그냥 차나 뭐 트럭 이런 식으로 클래스별로 구별했다면 이제는 테슬라 차량들은 그 각각을 프리뷰 기능에서 구별할 수 있게 지금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랍니다. 저는 이게 정말 자율주행으로 가는, 그러니까 테슬라는 이래저래 차만으로는 풀 셀프 드라이빙, 진정한 자율주행을 구현하기는 어렵지만 테슬라는 이렇듯 인프라를 깔아가고 있기 때문에 뿌려놓은 차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잘 이용해 먹으려는 시도가 보입니다. 이걸 단순히 다른 테슬라 차량을 비주얼라이제이션 할 수 있는 거를 인식했다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이제 테슬라 차들이 알아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차들끼리 제 생각에는 커뮤니케이션을 이제 소통을 할 수 있기 시작합니다. 서로 정보를 주고받게 되면 부족한 인프라들을 뿌려놓은 테슬라 차량으로 보완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깁니다. 그래도 여전히 저 역시 아직까지는 레벨 5, 4도 지금 매우 부정적입니다. 레벨 3만 가도 잘 갔다고 생각하는 건 변함이 없지만 이런 면들 때문에 제가 이걸 100% 아주 거짓이라고 얘기하기가 힘든 부분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서로 차량들끼리의 소통, 그리고 차량들끼리의 인식을 통해서 부족한 자율주행의 파트를 보완할 수 있는 여지를 보여주는 업데이트가 곧 실행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